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의 규제, 그러니까 아우디의 트래픽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서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과도 한번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교를 통해서 이제 성능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 규제 때문에 지금 레벨 5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실제로 기사도 났었고요. 이런 법적 규제가 배리어가 돼서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옛날부터 머스크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뻥 플러스 약간 마케팅? 뭔 지금 법적 핑계를 대고 있나. 지금 기술적 문제와 안전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법적 문제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뻥은 치지만 전혀 근거 없이 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반은 맞는 얘기였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차를 좀 많이 쓸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배터리가 바닥이 나면 지금 빨리 집밥의 볼티지를 지금 올리는 작업을 정식적으로 곧 밟을 예정인데요. 집에 전기차가 2대나 있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슈퍼차저가 아주 용이합니다. 배터리 레인지의 색깔이 변할 때마다 마음이 싱쿵싱쿵합니다. 이런 환경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종종 가끔 이렇게 생기는데, 이럴 때마다 저 역시도 거의 슈퍼차저를 쓰진 않지만, 그리고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정말 요긴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의 위력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지금 2,000개가 넘게 깔려 있죠.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정말 급할 때는 정말 요긴합니다. 방금 저도 앱으로 업데이트를 승인을 했는데 이제 조만간 테스트를 해서 이 영상도 올릴까 합니다. 그 전에 팬텀 브레이크 때문에 제가 이 기능을 끄고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FSD에서 트래픽 라이트 스탑 사인 앤 컨트롤을 거기다 이제 베타죠.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기능을 지금 쓰지를 않고 있는데, 더 생각해보니 좀 불편했던 점, 좀 uncomfortable한 점이 뭐였냐면, 이 기능을 키면요, 시내 주행에 있어서는 오토파일럿을 활성화시키면은 딱 진짜 제한 속도만큼 달립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리밋이 딱 제한 속도로 걸려버립니다. 그 전에는 한 5마일 정도? 킬로미터라면 이거 원래 8km/h인데 킬로미터 단위에서는 10km까지 오버를 해주나 보군요. 이 정도의 스페이스를 줬었는데, 지금 업데이트 전에는 이걸 켜버리면은 스피드 리밋으로만 딱 갑니다. 그러니까 법을 굉장히 잘 지키죠. 테슬라의 FSD는 너무 할 정도로 법을 잘 지킵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2차선으로만 항상 가려고 합니다. 1차선은 항상 추월할 때만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칫 이 차가 칼치기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세팅들을 조절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걸 켜도 속도에 대한 스페이스를 좀 줬습니다. 이 왜 중요하냐면, 시내에서 제한 속도로 달리는 차가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켜게 되는 순간 뒤에서 욕을 먹게 되고 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어서 잘 쓰게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정도 좀 스페이스를 주게 돼서 다시 편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테슬라 OTA, 그러니까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의 정말 매력인데요. 소소하게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아까 슈퍼차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이제 모델 S나 X도 사실상 이제 250kW, 그러니까 전 차종이 아마 모델 3의 스탠다드 플러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 차종이 250kW를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모델 S와 X 이제 최신 모델에 있어서는 와이어링 셋업을 바꿔서,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한 225kW까지 왔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역시 테슬라답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런 벤틸레이션, 이제 바람이, 만약에 사람이 이제
안 타면, 특히 패신저 사이드에 이제 사람이 타지 않으면은 그걸 인식해가지고 쪽에 이제 바람을 뿜지 않는, 그러니까 에어컨을 뿜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컨섬션을 줄이는 이런 업데이트도 되었고요. 서스펜션 업데이트라든지 이제 아마 레이븐이나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신 분들이 해당될 텐데, 그리고 주행거리도 일부 모델들은 느린 것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계속 발전하는 매력이 지금 테슬라에는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이렇게 테슬라가 약간 업데이트를 점진적으로 하면서 간을 보는 이유도 아마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법적 규제 때문에 우리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비단 테슬라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테슬라보다 먼저 미국에서 레벨 3를 하려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우디인데요. 아우디가 2017년부터 이제 레벨 3에 준하는 트래픽 잼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능들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 미국에다가는 2018년, 2019년부터 이제 자사의 최고 기함인 아우디 A 세대, 이걸 탑재해서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건이 맞으면,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이 자율주행이 있어서 레벨 3부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조사가 어느 정도를 책임져야 되지만, 이것도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컨디셔널 오토메이션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차가 에러를 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이든지 간에 운전자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 그걸 어떻게 규정하냐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여기가 복잡한 에리어더라고요. 아마 테슬라가 이런 이런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루포를 이렇게 최대한 밀어붙일 것 같긴 한데, 요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우디 A8도 사실상 안타깝게 미국의 이런 법망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 준비를 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거를 맛보질 못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게 불법이더라고요. 이 아우디가 자랑하는 이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이 언제 활성화되냐면은 이제 하이웨이에서 60km 미만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차가 막힐 때죠. 그럴 때는 그냥 알아서 다 합니다, 차가. 그리고 이런 홍보 영상도 있는데, 세상에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차한테 맡겨놓고 이제 막 비디오를 시청한다든지, 이러니까 이제 통과를 못한 건데, 아니 저런 장면을 넣으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완전히 불법돼서 미국의 이제 허들을 못 넘어서 이제 출시가 안 됐고, 결국은 이제 아우디는 이 기능을 지금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넘기 힘들어서. 예, 이렇듯 이제 각국 정부나 특히 이제 미국의 NHTSA라든지 여러 이런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놀고 있지 않습니다.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나 GM 여기 보면 슈퍼크루즈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미국에서 이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이 전방 주시와 두 손은 핸들 위에 올려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베타 테스트라서 면책 조항이 있어서 무조건 잘못하면은 제조사가 책임을 떠안지 않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라는 거는 사실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소송에서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운전자들이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고, 양손을 핸들 위에, 최소 핸들에 손을 얹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모든 소송에서 이긴 거지, 이 기능을 쓰되 잘못되면 다 네 책임 이래가지고 그런 차를 정부 관리기관에서 허가해 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차량들은 출시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아우디가 결국 허들을 못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규제를 좀 더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게 핵심이었는데, 앞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죠. 이게 막 7개의 나라를 이제 비교한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의외여서 이걸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어떤 테스트라든지 홍보, 뭐 실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손에 닿을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은 정말 미국이 최고죠. 미국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법적 규제는 평가 국가 중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아우디 같은 차량들이 미국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규제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이게 또 주별로도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주 영향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자율주행이 미국에서 좀 이제 현실화되려면은 꽤 이런 허들이 굉장히 이런 법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부분 당연 선두는 심지어 독일은 이걸 다 합법화 해가지고 레벨 4까지 지금 첫 번째랍니다. 독일이 첫 번째로 레벨 4 자동차를 이제 커머셜라이즈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웨이모나 이런 건 테스트지 일반 소비자한테 안 팔기 때문에 이 법에 접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차들이 이제 걸리는데 독일은 벌써 레벨 4까지 이미 법을 어느 정도 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독일의 상황을 참고해서 미국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에 좀 우려되는 수준이 뭐냐면 누구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독일이 어떻게 레벨 4까지 했는지는 참 신기하고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이런 롱테일 프로블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 제정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롱테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시뮬레이션을 이게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쪽을 좀 하려다가 사실상 거의 접은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접은 이유가 뭐냐면, 이 롱테일 프로블럼 때문에 그런데, 운전의 대부분은 진짜 반복 노동인데, 가끔 가다가 unusual situation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 나와서 그게 모여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일종의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예측 불허한 거기 때문에 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머스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해서 얻는 데이터가 값어치가 있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의외로 미국의 이제 법 제정은 독일보다 떨어지고 이 레벨 3가 정말 이제 핫한 에리어라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제조사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이제 운전자의 책임을 질 것이냐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각 회사들이 아마 일반 소비자들에게 레벨 3를 팔긴 쉽지 않아 보이나, 테슬라는 OTA라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간보기가 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